이번엔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을 좀 봅니다. 자,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집중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체면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체면에 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는 논리적인 사람, IQ가 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정신 박약하나 치매 환자나 뇌 손상자, 이런 분들 체면에 또 잘 안 걸립니다. 이걸 미리 알고 우리가 체면 상담을 해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체면 시도를 하면 좀 위험한 어떤 정신병리적 증상이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체면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조현병도 체면 유도를 가능하면 하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면은 어쨌든 그 의료 병원 치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심한 정신적인 문제,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거는 체면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빙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빙의 치료를 잘하는 전문가가 치료하면 괜찮은데 비전문가, 그냥 체면을 다루는데 빙의 치료를 잘 못한다,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큰 빙의가 나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령이라든지 조상신이라든지 이런 큰 빙의가 나오면은 오히려 건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빙의 치료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정신분열증, 뭐 심한 우울증도 체면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정신 박야가, 뭐 자살 충동, 뭐 심한 정신병은 체면을 활용하는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이걸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체면 치료를 할 때 체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그래서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애야 돼요. 앞서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도 있고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올려놓은 체면 관련 동영상 다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체면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또 체면에 대한 불만, 공포를 없앤다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의 한 70%는 올바른 이해를 하는 데서 일어나요. 체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것만 가지고도 70%는 치료가 됩니다. 뭐 발표 불안증, 우울증, 뭐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함으로써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내담자 상담해 보면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니까 그냥 뭐 약물 주고, 뭐 의사들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뭐 이 약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거지. 그럼 지금 힘든데 하면은 그럼 이 약을 더 먹어보라고. 이 약을 먹어보면 또 좋아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약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이야기만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도 70% 치료가 된다라는 거. 체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70%는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 2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자, 심신의 긴장은 어떻게 해서 풀리죠? 자, 우리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신의 긴장이 풀리죠. 긴장하는 상태에서 누가 협력을 합니까? 자, 편안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감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긴장이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체면 치료할 때 바로 체면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사전 대화를 하면서, 그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한 30분 정도는 사전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면서 또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또 만들어주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또 코칭하고 그러면서 제가 체면을 유도하죠. 그래서 사전 대화가 한 30분이라면은 체면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게 한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한 15분, 20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죠. 체면 치료 한 번에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시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위한 피암시성 실험을 한다. 우리 체면 감수성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요거 마치고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건 이제 팔을 굳히게 만들거나 팔이 공중 부양이 돼도 올라가게 만드는 것. 또는 손바닥이 같이 모아져서 자석처럼 붙어버리게 만들고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비암시성 테스트예요. 이건 체면의 기본적인 단계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걸 하면서 체면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과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2번 체면 유도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적당한 걸 골라서 체면 유도를 합니다. 자, 체면 유도 다음에 바로 치료 작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NLP 치료라는 경우는 1번 다음에 바로 NLP 기법으로 써서 치료할 수도 있어요. 자, NLP 기법을 쓴다면 2번 체면 유도를 한 다음에 또 NLP 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효과와 체면의 깊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피암시성 테스트 정도만 하고 치료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번 유도에 있어서는 적당한 걸 골라서 체면 유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점진적 이완 기법이에요. 이번 옆에 점진적 이완 기법 한번 써놓으세요. 점진적 이완. 자, 점진적 이완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을 빼고 긴장을 풀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점진적 이완 기법입니다. 자, 그럼 점진적 이완 기법 다음에 바로 또 치료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치료는 기본 트랜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도 되고. 근데 이제 심화 기법으로 들어간 경우 있어. 기본 체면을 유도한다. 이거는 또 심화 기법의 체면 유도법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기법이라든지 지하 계단 기법, 산길 기법, 숫자 거꾸로 세기 기법. 자, 이런 기법들이 있어. 심화 기법이. 자, 이런 것도 뒤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심화 기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화 기법을 했을 때 암시가 더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체면 암시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심화 기법까지 유도를 한 다음에 암시를 해야 된다. 얕은 체면 상태 유도하는 것보다는 자, 깊은 체면 상태에서 체면 암시를 시켜주면 암시가 잘 먹힌다. 자, 우리 장정희 선생님은 치료를 잘하니까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얕은 체면 상태에서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치료, 과거의 사건 경험과 관련된 이런 NLP 치료 위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떨었던 경험, 긴장했던 경험, 두려웠던 경험, 수치스러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우리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많죠? 이 사건, 경험을 연령대행해서 치료하는 것은 얕은 트랜스에서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에 연령대행을 해서 치료를 다 끝냈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암시를 줘야 되거든요. 암시. 체면적인 암시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깊은 체면으로 유도를 한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깊은 체면 유도해서 4번 치료 작업. 치료 작업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암시 치료, 체면 암시 치료를 이야기한 겁니다. 암시 치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한테 적합한 암시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 같은 경우는 난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든다. 나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깊은 잠을 잔다. 나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깊은 잠을 잔다. 이와 같은 이제 암시를 시켜주는 거지. 5분을 자더라도
10시간을 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주 개운하고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난다. 뭐 이런 남성분들이 있겠죠. 모든 증상에는 남성분들이 필요합니다. 암시 치료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에서 미래 방향으로 그냥 과거와 무관하게 암시를 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면 치료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연령퇴행을 해서 과거 사건을 치료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연령퇴행을 해서 과거 사건을 치료하는 거고, 즉 문제의 원인에 해당되는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 치료. 연령퇴행 치료죠. 그러니까 연령퇴행 치료. 두 번째는 암시 치료. 암시 치료는 과거의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적합한 암시를 넣어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다. 뭐 발피 불안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시를 줄 수 있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이 술술 잘 나온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감이 넘쳐난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건 발표 불안에 필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암시 치료와 과거의 일령퇴행 치료를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돼요. 같이 예, 암시 치료만 해도 조금 한계가 있고 과거의 일령퇴행 치료만 해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NLP와 체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체면도 잘 걸어야 되지만 체면 그런 상태에서 암시도 잘 넣어야지. 암시 치료에 중요한 것은 암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암시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암시문을 처음에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암시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지. 저처럼. 저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암시를 넣어주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암시 치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5번 각성. 체면 상태에서 깨운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한 15분에서 20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1번 준비 단계에 뭐 체면 받으려 마음을 가지게 하고 뭐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심신기전을 풀고 라포를 형성하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 한 3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 4번까지 치료를 하는데 작게는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40분, 60분 뭐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교수님 굉장히 빨리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미 라포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아, 그럼 교수님 이 체면 때 비용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네요. 일반 상담과 다르네요. 시간이. 그렇죠. 각성 상태에 한 20분. 그래서 이제 이 체면 치료는 회기로 한다면은 최하 20에서 30만 원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첫 회계에서 아니 횟수로 한다면은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게 중요하고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잖아요. 50분에 1회기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에 20에서 30만 원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회기로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받아요. 10번 치료를 원하면 제가 그렇게 200만 원 제가 받지. 어쨌든 그렇게 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그냥 15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 다 치료되니까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렇게 받는 분도 계세요. 계실 것 같아요. 그는 체면 치료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특히 이제 빙의 치료 이런 거는 뭐 더 비싸겠죠. 어쨌든 이렇게 체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트랜스를 위한 준비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를 유도할 때, 이건 NLP 치료할 때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체면에 걸렸음을 느끼려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체면에 걸리는 걸 막 기대하고 오잖아요. 체면에 걸릴 걸 기대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체면 치료로 오는 사람들은 이 체면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주고 오해를 풀어주는데 시간이 엄청 들어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저도 문제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나오면서. 기대를 안 하면은 치료가 훨씬 빨라. 근데 기대를 하고 오기 때문에 체면 치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기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데 어쩌면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사람들은 괜히 오해를 하고 온다니까. 그래서 이 표면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큰 장애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거 왜 기대를 하냐면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이거예요. 다 치료되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막 눈물 나고 과거 이야기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하고요.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착각한다고. 자기 의식은 없는데 그냥 자기 무의식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면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정말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의식이 없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냥 뭐 체면을 걸어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기대를 한다니까.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트려줘야 된다고요. 이걸 깨트려주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체면 상담할 때 엄청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첫날은 거의 한 2시간 이상이 걸려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짧아요. 두 번째는 1시간 반. 뭐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첫날 이 체면 오해를 풀어주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저는 1회기는 잘 안 해요. 1회기는 체면 오해 풀어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한 번만 하면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한 번에 참 저는 그래서 한 번에 25만 원을 받지만 25만도 싸게 받는 거거든. 왜냐면 시간은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또 이 체면에 오해를 풀어줘야지, 체면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지, 감수 테스트 해줘야지, 체면 걸어줘야지, 치료해줘야지. 이게 한 번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제 10회기로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0회기로 한다면 첫날 같은 경우에는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간단한 체면 감수 테스트를 하면서 체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1시간 반이면 되죠. 두 번째에 이제 체면을 진짜 걸어서 치료 작업을 들어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번만 하겠다는 사람은 그것도 한 번에 전생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전생 보고 알고 싶다고. 싶어서 오신 거죠. 예. 그러면은 전생에 대한 이해도 시켜야지, 체면에 대한 이해도 시켜야지, 체면 걸어줘야지, 전생 보여줘야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사실 돈을 25만 원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아야 돼. 저는 의뢰되어서 소속해 있는 데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인상을 쌓아야 되니까 네. 이거 쓰고 있어요, 교수님. 네네. 이제 조금 숙련이 되면 체면은 아예 그런 데서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의 기관 연구소로 찾아와서 예. 수 있게 정보만 주고. 네네. 그래서 첫 체면 상담은 2시간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하지 말고 우리가 1회기당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하면은 10회기에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회기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첫 1회기에는 2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최하 25에서 2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에너지가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상담에서는.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제 체면에 대한 이해도 됐지, 라포 형성 되었지, 얼마나 쉬워요. 네. 두 번째부터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첫 상담이 항상 그랬다가. 몇 시간씩? 네? 몇 시간? 시간은? 첫 상담은 보통 2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1시간 반만 해도 되죠. 근데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때 제가 되게 효과 본 사람 있잖아요. 시간선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 네. 두 회기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미 사전에 8회기를 만났고 체면 치료, 에너지 체력 치료를 3회기를 했는데 과거 그 성폭행 트라우마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저도 이분하고 이제 앞전에 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기로 그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암시 치료로 연결시켜야지. 암시. 지금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항상 자, 치료가 1단계예요. 과거에 문제를 없애고 치료하는 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네네. 쉽게 말하면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자존감을 만드는 체면 암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3단계로 미래 창조를 하는 체면 암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가 저 나름대로 프로세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회기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치료
자존감 코칭, 미래 창조 코칭, 그러니까 치료와 코칭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와 심리 코칭을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 코칭 센터예요, 교수님. 근데 왜 코칭을 안 코칭 하세요? 연구소. 코칭을 해야지 왜 코칭을 안 해? 애니어그램으로만. 응. 선택심리. 어쨌든 이제 네. 코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존감 코칭하고 미래 코칭, 그러니까 이제 미래 방향을 설정해 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폭력으로 왔다 그러면 성폭력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심리 치료가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 즉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는 또 코칭이에요. 그것도 체면암시해야 되고, 뭐 NLP로 본다면 앵커링이나 타골성의 원이나 또는 뭐 새행동 창조 기법 이런 걸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창조를 해주란 말이야. 미래 창조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게 만들고, 자기 삶의 사명을 찾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삶의 어떤 비전을 갖게 만들고, 자 비전 사명에 맞게 가치관 정립을 시켜주고,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신경 논리적 수준 공부했죠. 네. 신경 논리적 수준, 뉴로라지컬 레벨, 그거 뉴로라지컬 레벨에 맞게 미래 창조를 시켜줘야 돼요. 아 이거 그 폭력 피해자들로 집단 상담에서 사전 사후 검사해도 좋겠어요, 교수님. 네, 좋죠. 그죠? 네. 치료가. 그럼요. 그래서 항상 치료를 뛰어넘어서 미래 창조로 가야 된다고요. 치료가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네네. 체면 NLP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NLP 체면은 치료 파트도 있지만 코칭 파트가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미래를 창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펙이 부족하죠. 어쨌든 이제 체면에 걸렸음을 기대하지 말도록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완감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할 때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해지면 됩니다. 편안함을 한번 느껴볼게요. 편안함을 언제 느꼈죠, 선생님? 자, 편안함 느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일 수도 있고, 자, 편안한 친구랑 대화를 할 때일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편안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랑 치료 상담을 할 때도 그런 편안한 기분을 느끼시면 돼요. 편안한 이완감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완감, 편안함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면이나 단어를 그냥 없애버리게 만들기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언제든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자, 언제든지 깨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그 집중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재미가 없으면 깨어나는 것처럼 저랑 상담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깨어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이 선생님 안에 있다라는 거, 내 남자한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체면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 체면은 절대 조종되는 게 아니다. 자, 이 트랜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어를 잘못 써놨는데, 트랜스는 자, 편안한 이완감과 집중,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편안해지는 것과 집중,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